자, 내가 재수를 했잖아요. 그쵸? 그때 재수를 할 때 내가 왜 재수를 했는지를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국어 때문에 내가 재수를 했어. 너무 못했거든, 국어를. 두 번째는 자신감과 자만심, 이 둘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이야. 자, 먼저 두 번째부터 얘기를 해줄게. 내가 자랑인데 학교에서 좀 공부했거든, 고등학교 때. 반에서도 뭐 1, 2등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다 아셨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몇 반에 누구 공부 잘하냐라고 하면은 항상 이름이 불리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지. 물론 시험을 망했을 때도 있어. 근데 어쨌든 자신감이 넘쳤어. 근데 이 자신감이 넘쳐 흐르다 보면 어느 순간 자만심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자, 자신감과 자만심의 그 차이는 뭐냐면, 뭐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그런 이 단어의 뜻 말고, 정의 말고 내가 느낀 걸로는 자신감은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자만심은 내가 알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걸 자만심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정의를 했는지 내 스토리를 들려줄게요. 내가 그렇게 이제 이름을 떨치고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했는데 재수를 했어. 이게 현실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야. 내가 왜 재수를 해야 돼? 내가 왜 시험을 망했지? 너무 억울해. 나보다 별로 이름 떨치지 못한 학생은 대학을 간다고 막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 끝나고 이제 뭐 하기가 싫어. 친구들 만나기도 싫어. 재밌지도 않아, 만나기. 그냥 우울한 얘기밖에 안 해. 그렇다고 집에만 있어도 더 우울해지고 침체되니까 그냥 가방 싸서 그 동에서 하는 그 국가에서 하는 도서관 있잖아요. 거기 열람실로 그냥 갔어. 가서 그냥 한참 동안 멍만 때리고 왔어. 공부를 너무 하기 싫거든. 억울하고 그냥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것 같고 너무 슬펐거든. 지금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 내가 왜 재수를 해야 돼? 막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 점수로 재수를 해야 되지?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몇 번을 도서관에 왔다 갔다 했어. 왔다 갔다 하고 막 고민을 막 하고 그냥 현실 부정 막 그 다음에 막 세상이 너무 부정적으로 보여. 그러다가 그래 책이라도 펴보자 하고 생수학을 딱 폈어요. 생수학 펴서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생수학을 그냥 폈거든. 사서 그냥 폈어. 첫 페이지 딱 피면은 이제 거기 개념 간단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그 개념을 딱 읽는데 너무 쉬운 개념이거든. 기초 개념.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거를 공부했으면 누구나 다 아는 그 개념이야. 근데 그걸 딱 읽는데 이 개념이 얘네들 그 뒤에서 배울 얘네들 개념하고 요렇게 연결이 되는구나가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그때 나는 지금 공부를 허술로 했구나.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아는 걸 얘기하면 너무 시간 아까워. 그래서 책상 서랍에서 뭐 단어를 꺼내서 본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문제집을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아까워했었어. 아는 거를 듣고 있으면. 근데 그 아는 것 속에서도 내가 모르는 거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던 거지.
그게 자만심과 자신감의 차이인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은 공부를 할 때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자신감을 갖는 건 좋아요. 내가 모르고 있는 거를 어떻게든 발굴해내서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제 재수 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학원 수업이든 그 인강이든 꼭 3번씩은 들었어. 3번씩은 똑같은 거. 인강은 그럴 수 있겠죠. 인강은 3번씩 들었어. 왜냐하면 첫 번째 들을 때는 필기하면서 막 들으니까 뭐 수업도 잘 못 따라올 때도 있고, 비록 인강은 이렇게 일시정지 눌러놓고 이렇게 필기해서 괜찮긴 했지만, 필기하면서 들으니까 정신없어요. 그리고 처음 들으니까 정신없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을 때는 내가 필기하면서 들으면서 놓쳤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고 한 바퀴 쫙 돌리고 다시 돌아오니까 막 그 뒷 단어하고의 연결관계들도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첫 번째 수업했을 때 말씀했던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깨닫게 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러면서 이제 필기를 보완을 했거든. 필기를 보완한 뒤에 세 번째에 어떻게 되냐면, 인강을 예시로 들게요. 인강을 켜놔. 들으면서 선생님이 뒤에 무슨 말을 할지 예측을 해가면서 들었어. 그럼 탁탁탁 맞아 떨어지거든. 그러면은 내가 내 머릿속에서 흘러가는 그 논리 구조가 선생님하고 동일해진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논리 구조를 문제까지 적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3번씩 같은 거라도 그냥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내가 모르는 것, 알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발굴해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국어. 내가 국어 진짜 못했거든. 모의고사 보면은 항상 3등급이었어. 3, 4등급. 안 올라, 등급이. 시험을 보잖아. 시간 안에 풀기도 힘들어. 나 때는 어땠냐면 국어가 50문제였어. 50문제. 지금 45문제. 50문제고 시간은 똑같았어요. 80분. 그러니까 풀면은 시간 안에 풀면 진짜 잘한 거야. 근데 시간 안에 풀지도 못해서 뒤에는 항상 찍어. 그랬었거든. 근데 어느 시험에서는 시간 안에 싹 다 풀었어. 그리고 너무 잘 푼 것 같아. 채점했잖아. 맞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막 틀려. 실수가 아니야. 그냥 내가 몰랐던 거야. 그냥 맞았다고 생각했던 것도 틀려서 점수 내보면 3등급, 4등급이야. 2등급으로 올라가지 못했단 말이야. 1학년 고1, 고2 때는 아직 시간 있으니까 고3 되면 극복되겠지라고 그냥 안일한 마음으로 지냈는데, 고2 겨울방학 때인데도 이게 극복이 안 되네.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제 그 경기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대치동이 가까워요. 그래서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국어 선생님들 수업은 거의 다 들어본 것 같아. 그렇게 듣는데 안 느는 거야. 안 늘어. 그래서 결국에 국어 망해서 재수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재수를 하는데, 국어 때문만은 아니지만 국어가 가장 큰 그 비중을 차지했어요. 재수하는데.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는데, 재수학원이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게 2개가 있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들어갔어. 하나에 들어가서 딱 이제 선생님들 수업을 듣는데, 학교랑 똑같아요. 재수학원도 국어 선생님 3분 있어서 돌아가면서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각각 맡으신 파트를 가르쳐 주시고, 수학도 3분 들어오셔서 각각 맡으신 파트 가르쳐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학교처럼 수업을 하시고, 담임 선생님도 있어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을 보니까 저 선생님 수업은 나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재수 그 선행반이라고 해서 1월 달에 개강하는 반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갔어.
거기 들어가서 2달 동안 1월, 2월 동안 그 다음에 정규반 재수 정규반 시작은 3월이에요. 1월, 2월 동안 내가 그 선생님 붙잡고 미친 듯이 공부했어. 국어는 극복해내야 하니까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미친 듯이. 그러고 3월 모의고사가 다가왔어. 재수할 때는 3월 모의고사는 고3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수생들은 그 다음날에 그래서 뭐 등급 컷이나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딱 봤다. 딱 보고 나서 문제 풀고 채점했어. 답을 다 주셨어. 그래서 다 채점했는데 그러고 나서 채점한 그 점수 보면서 등급 컷을 보는데 또 3등급인데 미친 듯이 공부했대. 뭐 당연히 2달만 공부했다고 해서 2달 공부했다고 해서 바로 성적 오르면은 뭐 공부가 어렵다는 얘기를 왜 하겠어? 쉽다는 얘기밖에 없지. 그렇지? 2달 공부해서 성적 오를 거를 기대한 게 좀 과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한 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개선이 된 게 있으면 좋겠는데 시험 볼 때도 그렇고 예전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그 시험지 갖고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받아드시더니 한 장씩 이렇게 꼼꼼히 보시는 거야. 한참 동안. 그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선생님은 그 학원에서 20년 넘게 경력 갖고 계신 그 학원 내에서 국어 선생님 중에서 경력이 제일 많으신 분이었거든.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재수학원 2군데 중에 한 군데인데 거기서 제일 오래된 선생님이었다고. 국어 선생님.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오가 너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뇌가 그냥 이과생한테 맞춰져 있는 그런 뇌이기 때문에 국어를 그냥 선천적으로 못하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국어 공부하는데 시간 쏟지 말고 차라리 다른 너한테 더 잘 맞는 과학이나 수학 같은 거에 시간 더 쏟아서 거기서 점수 올려서 대학 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럴 거면 재수를 왜 해? 안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 지금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지만 이미 다 지났으니까 그때는 진짜 슬럼프 너무 심하게 받았어요. 학원도 가기 싫고 그냥 2주 동안 거의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국어는 아예 공부도 안 했고 뭐 다른 과목들도 그냥 칠판에 뭐 받아 적고 그냥 뭐 집에 가서 복습도 잘 안 하고 자습 시간에 그냥 멍 때리고 공부하는 척만 하고 그랬었단 말이야. 공부가 너무 하기 싫거든. 그리고 내가 이 1년을 투자하는 것 자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어느 날 이제 내가 지하철 타고 가면서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 내가 계속 이렇게 지내야 되나? 어차피 해본 거 그 선생님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냥 한번 해보자. 이 국어 그냥 극복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재수학원을 끊어버렸어. 독학 재수하려고. 그리고 그 국어 선생님 A라고 할게요. 그 국어 선생님 말고 또 괜찮은 선생님, 나랑 잘 맞는 선생님 B 선생님이 계셨어. 그 B 선생님 핸드폰 번호를 따서 선생님 저 이번에 학원 그만두고 독학하려고 하는데 국어는 그래도 단과는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출강하는 다른 학원 있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우리 집에서 2정거장 떨어진 거리에서 출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에 3시간씩 수업 들으면서 갔어요. 자, 그렇게 미친듯이 공부했어요. 진짜 미친듯이 공부했어. 국어는 하루 4시간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물론 다른 과목도 많이 공부를 했어.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스탑워치로 내 순 공부 시간을 측정을 했거든. 그러니까 순 공부 시간이 뭐냐면 내가 그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집중을 하는 그 시간. 갑자기 딴 생각이 들어? 그럼 스탑워치 멈춰. 그러고 내가 딴 생각이 다 없어지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때 다시 스탑워치를 켜. 그렇게 시간을 측정해서 국어는 4시간, 나머지 과목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하루에 최대 공부량은 15시간이었고 이 15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24시간이잖아, 하루에. 근데 9시간 어디로 간 거야? 자는 거? 자는 거는 이 당시에 6시간 정도 잤거든? 5-6시간. 그러면은 뭐 4시간, 3시간 정도 남아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갔냐? 항상 그 플래너 밑에 반성하는 걸 썼어. 내가 흘려버린 시간은 어디서부터 유래했나?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최대 공부 시간이었고 평균적으로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공부를 했거든. 평균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지켰어. 그리고 그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그렇게 공부한 친구들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 밥 먹는 시간 아까워서 그냥 반찬이랑 다 섞어서 먹어. 나도 그렇게 했어. 그냥 반찬 뭐 김치 뭐 고기 뭐 이렇게 해서 다 섞어가지고 그냥 먹으면서 공부했어. 맛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나는 밥을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그냥 에너지원을 얻을 뿐이야. 그거였을 뿐이야. 그렇게 공부를 했어.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집중이 언제 가장 잘 되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아니면 자기 직전에 아니면 뭐 새벽에 아니야. 시험 때야. 시험 때만큼 집중력이 잘 나오지 않아. 너희들이 평상시 공부할 때. 근데 나는 목표를 잡았지. 재수할 때, 독학 재수할 때 내 집중력은 시험 때의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공부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스탑워치로 측정하는 시간들이었어. 진짜 초집중 한 상태였겠지.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뭐 국어 성적도 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9월 평가원이 됐어. 와, 드디어 수능 거의 2달 앞으로 다가온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출제 기간에서 내는 그 모의고사, 마지막 모의고사가 딱 다가왔어. 시험 봤다. 시험 보고 시험 끝나고 채점한 다음에 이제 뉴스 기사들을 쫙 봤거든요. 뉴스 기사를 쫙 보는데 국어가 그 당시에 되게 어려웠대. 국어가 되게 어려워서 만점자가 몇 명이었지? 몇 프로였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0.1%? 뭐 0.2%? 이 정도였었던 것 같아. 0. 몇 프로였어. 만점자가 0.1%, 0.2% 이 정도 되는 그 전국 수험생들 중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됐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였어. 자, 내가 3월 달에 제일 유명한 재수학원 2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그 학원의 국어 선생님 경력이 가장 많은 국어 선생님께서 안 된다고 했거든. 그때 극복했잖아. 너희들은 수험 생활에서 지식을 얻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경험을 얻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성공의 경험. 너희들이 안 되는 거 살다 보면은 지금 뭐 너희들한테는 뭐 공부겠지. 공부 중에서도 과목 중에서 진짜 벽이 놓여 있는 것처럼, 벽이 날 막고 있는 것처럼, 이 벽은 진짜 넘을 수 없겠다 싶은 것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그거를 극복해야 한다. 어떻게든 그 경험이 쌓여야 돼. 그 경험. 그러면 그게 인생에 되게 큰 교훈이 돼. 알겠죠?